복숭아를 먹으면 탈모 예방과 암 예방, 항암 효과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복숭아는 신선들이 먹는다 하여 천상의 과일로 불렸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 젊어지고 오래 산다는 속설로 장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복숭아 씨부터 열매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보약으로 이 꽃, 열매, 씨, 나무의 진까지 모두 약으로 쓸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인이 복숭아를 더 먹어야 하는 이유, 한국인처럼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 유용한 칼륨 성분의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탈모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중간에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합영양제로 불리는 복숭아는 껍질의 안토시아닌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E, K, 칼륨, 마그네슘, 인, 아연, 구리 등 비타민과 무기질 중심의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을 함유해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니코틴 배출, 숙취 해소 등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이처럼 복숭아의 다양한 건강 효능에 대해 알아보고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보다 좋은 궁합 음식 3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정보 잘 기억하셔서 드실 때 가려 드셔서 건강을 지키세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인데요. 복숭아는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 등 다양한 종류로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어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는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 등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당류 등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어 평소 냉한 사람들에게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발암 물질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때문에 복숭아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으면 해독작용과 함께 암 예방, 유해균 증식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복숭아 잎으로 짠 즙은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 목욕할 때 목욕물에 넣으면 땀띠, 피부병, 습진 등에 도움이 됩니다. 탈모 예방에 좋은 복숭아. 복숭아의 과육은 수분과 당분이 주성분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을 풍부하게 함유해 면역력을 키워주고 식욕을 돋우는 데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어와 C로 피부를 맑고 환하게 가꾸어 줍니다. 복숭아 속 수분은 두피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적당한 유분기가 필요한데요. 두피는 수분이 부족해질 경우 건조한 상태를 해결하고자 피지를 지나치게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지가 두피에 엉겨붙거나 지루성 두피염으로 번져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섭취하면 두피의 수분이 충전되어 두피의 유분, 수분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육뿐만 아니라 잎 역시 탈모 예방 및 치료에 좋습니다. 복숭아 잎을 활용하여 탈모를 방지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숭아 잎 우린 물로 머리를 감거나 복숭아 잎의 지백을 샴푸 후 모발에 발라 두피를 관리합니다. 복숭아 잎에는 피부를 재생시키는데 효과적인 폴리페놀 성분이 많습니다. 폴리페놀은 소염 효과가 있어 덥고 습한 환경에서 생기기 쉬운 염증, 땀띠 등으로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과부터 염증 치료까지 장수를 상징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복숭아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 효능 첫 번째, 소화 촉진입니다. 복숭아는 소화를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복숭아에는 약 2g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성 식이섬유의 경우 대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한편 복숭아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이는 장에 사는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위장 문제가 있어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어렵다면 통조림으로 된 복숭아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통조림은 섬유질이 적어 소화하기 쉽고 설사와 가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 효능 두 번째, 피로회복입니다. 만성 피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이 만성 피로를 가볍게 여겨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 피로가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면역 체계에 이상을 불러오고 신체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몸속의 활성산소,
콜레스테롤과 같은 독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독들은 몸속 장기와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간질환, 천식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면 과다하게 땀을 분비하게 되고 체력 소모가 심해집니다. 우리 몸속에 피로물질이 빠르게 쌓이고 병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특히나 만성 피로가 쌓이기 쉬운 여름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하면 할수록 생산량과 당도가 높은 복숭아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미네랄이 함유하고 있어 피로 해소에 탁월하고 또한 구연산과 사과산, 주석산이 풍부해 몸속 노폐물과 독소 배출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고 피로물질을 억제하고 호흡기를 강화시켜주는 식재료이며 더불어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간의 피로 해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는 아스파르트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피로 해소를 더 빠르게 풀어줍니다. 복숭아 효능 세 번째, 골다공증 완화입니다. 천도복숭아에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뼈 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 효능 네 번째, 콜레스테롤 조절입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는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와 같은 심장 질환의 위험 요소를 낮추는 효능이 있는 과일이며 한 연구는 복숭아가 담즙산에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비만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는 복숭아 주스가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숭아 효능 다섯 번째, 폐 회복과 니코틴 해독입니다. 복숭아는 흡연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을 해독하고 기관지와 폐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지와 폐에 좋은 식품인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 B, 아미그달린 성분은 기침, 가래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기관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복숭아의 천연 알칼리 성분,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등의 성분이 담배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 후 복숭아를 섭취하면 니코틴 대사산물인 코티닌의 배출량이 70에서 8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복숭아는 손상된 폐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 효능 여섯 번째, 유방암 전이 억제입니다. 2014년 미국 텍사스 주립 A&M 대학 에그리라이프 연구소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 복숭아 추출물이 유방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쥐의 피부 밑에 공격적인 유형의 유방암 세포를 이식한 뒤 복숭아 추출물을 먹게 했고 몇 주 후 실험쥐의 폐에서 표지 유전자가 억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페놀성 화합물이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한의사 이경재는 복숭아가 면역 기능 강화와 더불어 유방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도인이라고 부르는 복숭아 씨를 분말로 빻아 분말과 알로에와 함께 먹으면 자궁종양 예방 효과에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숭아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복숭아지만 다른 과일보다 과당 함량이 높아 포드맵 식품으로 구분됩니다. 포드맵 식품은 장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과다 섭취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복숭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복숭아 털의 알러지와 복숭아 자체의 알러지로 구분되며 복숭아를 먹으면 구토나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복숭아의 껍데기에 닿으면 입술이 붓거나 따가움, 가려움 등의 증상이 일어납니다. 복숭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 목에 가려움증, 붓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의심될 경우 복숭아 섭취를 피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 장어. 비타민 A, E, D와 오메가3가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에 좋으나 지방이 21%나 함유돼 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장어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은 소장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등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런데 장어를 먹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이런 소화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겨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와 장에서 지방 성분의 정체와 부패를 유발하여
복통과 설사, 심하면 장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7시간 정도가 필요하니 복숭아는 장어를 먹은 후 최소 7시간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 고혈압약 복용자입니다. 복숭아에는 100g당 약 20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고혈압약에 함유된 이뇨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먹으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으로는 무력감과 근육통, 심박수 증가 등이 있고 심할 경우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먹었다면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고혈압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당뇨 환자입니다. 대다수의 과일이 달콤한 이유는 설탕보다 훨씬 단,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과일을 통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된 과당은 결국 포도당으로 전환되며 이로써 과일을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아예 식사용으로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과일을 섭취해도 혈당 조절에 크게 영향이 가지 않는데요. 아울러 과일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기에 많이 먹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뇨 환자라면 복숭아 한두 조각만 먹어도 혈당 수치가 300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로 인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과일이든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성인 주먹의 반 이상 먹지 않아야 합니다. 단 과일마다 수분과 당분 함량이 다르기에 적당한 일회 섭취량은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과일을 갈아서 주스나 즙으로 먹으면 체내에 더 빠르게 흡수돼 혈당 수치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체 형태보다는 과일 그 자체를 씹어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유리한데요. 섬유질이 잘게 갈리지 않은 생과일을 먹으면 체내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에 혈당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식사 대용으로 먹어서도 안 되지만 식후 디저트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과일을 더 섭취하면 혈당이 다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과일 섭취량은 주치의나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바랍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복숭아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기침, 가래 제거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점액다당류는 모간의 수분을 유지하고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이나 기침과 가래가 심할 때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복숭아 과육에 함유된 시아나수소산은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줄여줍니다.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 B17, 아미그달린 성분과 아스파라긴산 역시 가래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숭아와 바나나는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래 제거에 좋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두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에서 인공 첨가물 없이 만들어 먹던 전통 요거트로 유청을 제거하고 단백질 고영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축되면서 밀도가 높아져서 흘러내리지 않고 질감이 뻑뻑해진답니다. 신맛이 강한 특징이 있어 과일이나 꿀잼 등을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유당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다른 유제품들에 비해 유당 함량이 매우 낮은 편이랍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어 유제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좀 더 편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함유량당 유산균수가 플레인 요거트보다 훨씬 높습니다.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답니다. 또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젖산은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익균은 증식시키고 유해균은 죽게 만들어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릭 요거트에 과일과 그래놀라, 견과류, 코코넛칩 등 기호에 맞게 토핑을 추가하면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답니다. 복숭아와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속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은 비타민C, E와 만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요거트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복숭아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복숭아 속 카테킨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지방의 산화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속 염증 억제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복숭아를 작게 자른 후 요거트를 섞어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플레인이나 그릭 요구르트와 같이 첨가물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사과입니다. 복숭아와 사과를 같이 먹으면 피로 회복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와 복숭아의 풍부한 구연산과 사과산 때문인데요. 구연산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도와 스트레스 해소와 몸속 일산화탄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은 피부 속 노폐물, 기미를 유발하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도 억제하여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에 가득한 사과산은 체내 노폐물을 분해하고 몸의 순환 사이클을 정상화하여 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복숭아의 유기산과 사과의 사과산은 피로물질 억제,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복숭아 냉장 보관 꿀팁입니다. 복숭아에 붙은 먼지나 이물질을 가볍게 털어내고 하나씩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의 야채칸을 이용해 보관하는데 냉장 보관 시 온도가 0도씨에서 4도씨 정도가 적합합니다. 첫 번째, 높은 당도를 가진 복숭아는 썩기 쉬우므로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상처나 부패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서로 맞닿지 않도록 개별 포장합니다. 종이나 신문지 또는 키친타올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로 맞닿으면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보관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꼭지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용기에 넣는 것이 팁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농진청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먹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상온에 꺼내두고 먹으면 당도가 회복되어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황도는 냉장고에 보관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100도는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육질이 질겨지고 과즙도 줄어듭니다. 냉장실에 보관할 때 0도씨보다 낮은 온도로 내려가면 단맛이 약해지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 후 하루 이틀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잘 고르는 법입니다. 상처가 없고 향기가 강한 복숭아가 신선하며 알이 크고 균일하며 전체적으로 고르게 착색된 것이 좋습니다. 표면에 갈색의 자국이 있는 복숭아는 눌림에 의해 상처받은 것으로 피해야 하나 맛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움푹 들어간 꼭지 부분의 주변이 녹색을 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장어와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함께 섭취 시 복숭아의 유기산 성분이 장에 자극을 주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과육, 과즙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는 따뜻한 성질의 과일입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땀이 많은 사람과는 맞지 않습니다. 복숭아는 당분이 많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숭아 역시 저녁에 섭취하면 더 좋은 과일입니다. 복숭아의 아미그달린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불면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구연산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복숭아 효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